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11월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10월 29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북한에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교황청 방문 때도 방북을 제안했고, 당시에도 교황은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교황청 외교의전상 교황의 방북은 북한의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하며, 김정은은 2018년 9월에 문 대통령을 통해 교황이 오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전했지만 끝내 초청장은 보내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김정은이 세계 권위의 상징이자 강력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 교황과 마주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며,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국경 봉쇄와 남북 미북 회담이 답보된 상황에서 성사 전망은 더욱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1월 2일 우리 군의 실기동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장관이 호국훈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군에게는 유사시 육해공군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 훈련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호국훈련 현장 지도에 나선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대북 대비 태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군은 안보 위기 상황 대비에 소홀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국훈련은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합동 야외훈련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해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인 팀 스피릿의 대체훈련으로 시작돼 1996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실시돼 왔습니다. 호국훈련에 매년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31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조선 전역에서 호국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동족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 국면에 몰아넣는 군사적 망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1월 2일 지난 10월 20일부터 28일에 촬영한 함남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추가 SLBM 시험 준비 동향이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신포조선소에 정박 중인 고래급 잠수함 주변에 이동식 크레인, 바지선 등이 포착됐으며, 이 잠수함은 지난 10월 19일 신형 SLBM 시험 발사 당시 활용했던 824 영웅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최근 신포 지역에서 SLBM 관련 움직임을 포착하고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하게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난달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 이슈와 무관하게 신무기 시험을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며, 최근 시험 발사한 철도 발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 등을 동시에 활용하거나 섞어서 쏠 경우 현재 한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무력화시키거나 요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월 2일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에 발표할 핵 전략 지침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며, 상당수 동맹국들은 이 보고서에 핵선제 불사용 원칙이 채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선제 불사용 원칙은 미 본토가 직접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핵선제 불사용 이슈는 2010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논란이 시작돼 핵선제 사용 금지 채택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국무부 및 국방부의 극심한 반대와 해구산 아래에 있는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반발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4월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과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워렌 상원이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법에 명시하도록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워싱턴 정가에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 사이에선 해구산과 확장 억제 공약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원칙을 채택할 경우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핵선제 불사용과 단일 목적 원칙을 NPR에 명시하는 것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한미 방위 태세와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11월 1일 과연 미국이 핵 전파 방지 제도의 수호자인가란 제목의 성명에서 미국이야말로 대량 사령무기의 전파를 노골적으로 묵인, 조장한 핵 전파 방지 제도의 파괴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미국이 핵무기를 제일 처음 만들어 사용했으며 1950년대 소련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 아래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기술을 넘겨주는 등 그간 핵 전파에 앞장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 협의체와 미국의 호주에 대한 핵기술 이전을 열거하며 미국의 핵전파 방지제도 파괴 행위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도 오커스에 의해 초래될 핵전파 방지제도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국제 언론이 미국의 극단적 이중기준 행위를 엄정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10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오커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외교적 보조를 맞추며 화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관련국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북중러 공조를 다지는 동시에 대북 제재를 풀지 않고 전제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미국 측과 남북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균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